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2월 2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평택촌놈 토요시황. 오늘은 제가 대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2월 2일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토요시황이기 때문에 주말에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1월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단기에 급락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결과도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2월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안내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트위터를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2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의 유료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2월 8일까지 결제자에 한해서 4일에 추가일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 리포트 이용권은 2월 15일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개별 종목을 얼마나 잘 발굴을 해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밀리면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종목들은 같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 1월에 사실 수익이 좀 크게 났었던 종목들이 수익이 줄어들면서 정리를 했던 종목들도 있고요. 또 짧게 손절하는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그건 지수가 지속적으로 밀리는 과정에서는 손절가를 길게 잡으면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는 종목들은 짧게 손절을 하고 또 가는 종목들은 크게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단기에 5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로 추천을 했었던 종목들이 200% 수익이 나서 수익 매도했었던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은 중장기 그리고 단기 종목을 병행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수익도 노릴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전문가의 전략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 전략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물론 전문가의 실력이 중요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실력이 아무래도 전문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단기 매매를 잘한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건 역시 중장기 종목을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기 종목만 매매해서는 큰 수익을 노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는데요. 일부 종목에 국한됐죠. 그리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에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면 이미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많이 겪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시황 그리고 또 관심 가질 테마, 그 중에서 한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저점을 확실하게 찍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흐름을 보이면 코스닥이 따라가는 게 정상인데요. 그동안에는 따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흐름이 나왔어요. 자,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이 결국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역시 코스닥이 약세를 보였었던 건 2차전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반도체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2차전지와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도 조정을 받고 종목들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는 흐름, 특히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해외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이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요. 자, 최근에 이 시장을 짓누르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국 시장은 가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금리가 3월에 인하하기 어렵다. 굉장히 악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건 시장에 다 알려졌던 사실이에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은 역시 시장에서는 조금 반응하는, 하루 정도 반응을 하고 말았거든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단기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도 중기적으로 반응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금리 인상과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건 상황이 다른 겁니다.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이 됐는데 그 시기를 조율하는 것과 추세적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건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던 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건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던 게 멈췄던 게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당장 인하하지 않더라도 결국 올해 안에 인하를 한다. 그리고 그 인하의 횟수가 3번 정도 될 것이다. 이미 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늦어질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인하하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3월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3월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FOMC에서는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물가지수, 특히 군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연준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계속해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2월이나 3월에 물가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을 경우에 좋게 나온다는 건 역시 물가지수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시장의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 한국 시장의 조정, 특히 코스닥의 강한 조정은 좀 이례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요. 이제 또 반등 타이밍이 됐으니까 코스닥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코스피는 사실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뭐 관심을 갖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은 매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의 종목이 아무래도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거예요. 다만 너무 단기에 급등한 종목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찾아내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음 주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에 큰 어떤 훼손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설날 연휴가 있죠. 설날 연휴가 있어서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업종 테마입니다. 지금 이제 테마를 제가 이제 그동안 쭉 강조해 드렸었던 테마. 중기, 단기와 중기는 반도체, AI,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차전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는 2차전지도 중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관심을 서서히 가질 필요는 있다. 2차전지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늦어도 3월부터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주가 실질적으로 2월의 첫째 주지만 설이 지나면은 바로 2월 중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좀 살펴보면은, 자,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이 있죠. 보면은 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죠. 챗 GPT라든지 AI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이 반도체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AMD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반도체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반도체라는 게 AI라든지 또 전기차 이런 쪽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또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SK하이닉스죠. 반도체 인력들이 200명 이상 중국으로 유출이 됐다는 그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뭐 많은 연봉을 주니까 개인의 선택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또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다 걸린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하지 못하죠. 만약에 그런 죄를 미국에서 저질렀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아마 감옥에서 못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현대사회에서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이 대만의 편에 서서 중국과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게 결국은 반도체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대만의 지정학적인 위치, 중국과 마주보는 위치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두루 섞여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그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고 갈만한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작년 하순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어요. 반도체가 이제는 갈 타이밍이 됐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2차전지가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망할 수는 있지만은 반도체도 분명히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반도체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코스닥 반도체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반도체와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역시 충분히 조정을 받은 반도체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AI죠. AI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관련주들은 보시면은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가장 좋은 그런 기업이고요. AI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쪽에 굉장히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역시 인간이 아닌 AI죠. 예, 인간이 아닌 그 기계를 대체 투입을 하고 로봇이죠. 로봇을 대체 투입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쪽이 역시 그 AI 기술이 상당히 이제 그 진보를 하는 것이죠. 향후에는 결국은 인간을 대체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대비를 하고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AI 기술의 진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이 주식시장에서도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AI 테마가 한동안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이 흐름이 당분간에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움직이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I 테마 중에서는 역시 반도체와 연관된, 같이 연관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눌림목이라든지 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최근까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대표적인 종목이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는 사실 작년 주식시장의 거의 주인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거뒀었고요. 그리고 조정도 많이 받았어요. 충분한 조정을 받고 최근에 약간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에코프로비엠이 서서히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점을 찍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확실하게 저점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도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됐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은 2월 중순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너무 심하게 밀리면 그때는 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게 되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적절한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업의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약간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특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역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중기, 장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 장기 전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모아가거나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역시 관심을 가질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을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역시 포스코홀딩스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자, 이런 종목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에코프로가 훨씬 더 흐름이 좋았습니다만은 가격 메리트가 에코프로보다는 더 나아요. 작년 거의 최저점에서 움직인 가격이 지금 100% 정도 상승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00% 정도 지금 이미 상승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흐름이 안정적이면서 역시 가격 메리트도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한번 또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좀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다가 타이밍을 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이 종목 화인서키트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다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좋아요. 인수회로 기판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상장 이후에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최저점이 작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 지수는 저점을 깨고 보통 반등했다가 또 조정을 받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인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언제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종목을 접근하기가 힘든 분들,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화인서키트라는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골라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 향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역시 소개를 시켜드릴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또 이 종목에 대한 소개를 받았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과잉 서킷을 가지고 와봤고요. 자,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수는 이미 저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유나 변수가 있지 않으면, 악재가 있지 않으면 코스닥이 다시 저점을 이탈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2차전 지주가 갑자기 더 빠진다거나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웬만해서는 이제는 지수는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약간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점 가까이 간다거나 살짝 이탈할 수도 있는데요.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점을 찍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역시 세 가지 테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2일에 녹음한 평택촌놈 토요시황이었습니다. 오늘은 봉수선생 이강민 전문가 제가 대신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으면은 다시 또 평택촌놈 토요시황 하는 시기에는 정우영 대표께서 다시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송 내용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이제 설이기 때문에 설 명절 전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